소염진통제를 이미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셨는데 또 아프다고 혹은 감기 걸렸다고 약국에서 약을 추가로 사서 더 먹어버리는 거예요. 간이 걱정된다면 그런 것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비교적 안전했던 약이 그럴 때 간 수치를 확 올려버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자가진단과 더 조심할 점 볼 테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AB한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데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원장님 근데 한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간에 물이 없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양약이든 한약이든 약을 드실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내용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 표가 저희 한의원 대기실에 있는 간의 만성염증 자가진단표예요. 증상들로는 첫 번째 피로감 같은 게 있어요. 항상 만성피로, 몸이 무겁다, 전과 다르게 술 마시는데 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소화기 관련돼서 상복부 쪽 명치라든가 그 아래 중간 여기가 답답하거나 구역질, 헛구역질,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는 거, 이런 소화기 계열 증상들, 혹은 몸살처럼 몸살 감기처럼 생길 때도 있고, 생리가 불순해지는 거,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련 생기고 피부가 가렵거나 소변이 진해지는 거.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모두 간에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근데 간 수치는 정상일 때도 무척 많고, 근데 반대로 무증상인데 간 수치가 높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 치료라는 건 염증 수치로 모든 그 염증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치수안의 기준을 지금 세웠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간 수치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이 수치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양약이든 한약이든 드실 때 정말 간을 조심하고 싶다면 지켜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는 술이에요. 그리고 카페인.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설탕 들어있는 음식들, 그리고 카페인. 여러분이 드시는 소염 진통제 중에도 카페인 계열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절대 드시지 말고, 두 잔은 괜찮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커피 따라 사실 들어간 카페인 양도 다르잖아요. 근데 카페인이 적든 많든 줄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이를 드실수록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줄이셔야 됩니다. 그냥 끊는 게 편해요. 약 드실 때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디카페인도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탕, 과식, 식단이 사실 매우 중요해요. 과식은 정말 안 돼요. 야식, 설탕 많이 든 거, 음료수 등에 특히 설탕이 액상과당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많으니까 간이 걱정된다면 그런 거 줄이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소처럼 맨날 풀만 먹고 있을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생야채를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마련하시면 좋고, 좀 비빔밥 좋아합니다. 점심 때도 좋아하는 열무 비빔밥 있는데 잘 비벼 먹어요. 그리고 고추장은 최대한 적게. 그 다음에 복약 지도를 잘 따르셔야 돼요. 하루에 약 2번 드세요 하는 분도 있고 3번 드세요 하는 분도 있는데, 2번 드시라고 만든 약을 빨리 안 낫는다고 4번씩 드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간혹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염진통을 여쭤보면 타이레놀은 다른 거라고 구별하세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은 다른 여러 가지 소염진통제 중에서도 좀 더 높다. 그래서 증상 있을 때마다 너무 장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역시 항생제, 그리고 무좀균 같은 경우,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같은 거, 그런 거 드실 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약들을 부득이하게 드실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 뭐 방광염이라든가 비염 너무 심해서,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잠 못 잘 때, 멀리 출타해야 될 때, 이럴 때 약을 드시는데, 하여튼 이런 양약을 드시게 되면 그날은 최소한 한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같이 드시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진짜 안전하겠다면 양약을 5일, 일주일 이렇게 드셨다면 최소 3일에서 5일까지 아무 다른 약을 안 드시는 게 맞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고 같은 날 드시는 것만 하지 않더라도 간을 걱정할 정도의 케이스가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최근 2025년 1월에 나왔던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원성호 교수님 팀과 단국대학교 이상훈 교수님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진료한 기록들이 모두 가는 곳인데, 거기 데이터를 한 70만 건 정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연구하기에 불합리한 케이스 빼고
67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의 타당도는 단국대학교에서 인증하고 심평을 해서 허락해가지고 연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에 2025년 1월호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연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구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 외래에서 보름 이내에 그 간 수치가 올라갈 확률, 그러니까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그래요. 딜리 줄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적 발생률을 검사했더니 일이 거의 정상치라고 본다면 한방이 1.01 그리고 양방이 1.5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병원의 약물들보다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서도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 1로 다 돌아오는 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이 좋아 양약이 좋아 그런 논리를 하지 말고, 어느 약이든 비교적 안전한데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할 때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있는 그 원장들의 지시 내용을 잘 따라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 나쁜 거 안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잘 하셨듯이.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2003년이에요. 모 의과대학의 K 교수님이 논문을 내는데 한약이 정말 간을 나쁘게 만든다고,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당시에도 저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주변 분들이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했다고, 아들이 한의사인데도 이렇게 걱정을 막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되게 억울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다 세볼 수는 없었지만 15,000건 이상의 한약 처방을 했을 거고, 한 2만 건 가까이도 했을 수 있는데, 한약을 좀 많이 제가 쓴 편이긴 하죠. 그런데 한약을, 복약을 중지해야 될 정도로 올라간 적 한 번 있긴 있었어요. 빌리루빈 수치가 실제로 올라가서, 물론 이제 관절염은 좋아지셨는데, 근데 그 환자분이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 닥터는 뭐라고 그래요? 했더니 거기는 뭐 드셨어요? 했더니 한약 먹었어요 하니까 그럼 좀 멈춰보세요, 이렇게 끝. 한약이 간을 막 엄청 나쁘게 하고 그럼 환자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전문의는 우리나라의 그 2003년도 논문을 안 본 거죠. 그래서 편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편견 가득한 논문이 실제로 편견임을, 잘못된 연구임을 2004년에 장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논문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객관성이 떨어진 걸 보여요. 그 연구 기준대로 하면은 양약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이란 게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소염진통제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할 때 미국에 있는 타이레놀과 우리나라 타이레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간 수치가 오를 확률이 무척 낮은 거예요. 노벨상 받아야 될 정도로. 그것만 봐도 그 연구가 잘못된 거고, 사실 오늘은 한약 안전합니다, 안전한 편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양약이나 한약이나 원장님들이 진찰하고 쓸 때는 훨씬 안전한 편이다. 근데 왜 그러면 한약이 초기에 보름 이내에 더 안전하다고 나왔을까? 그건 저희가 약을 쓸 때 따지고 꼼꼼히 보는 게 더 양방보다 많잖아요. 저처럼 약 하나 드리려고 최소 30분 그렇게 진찰하진 않잖아요. 그런 점. 그래서 체질에 맞게 보고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딜리, 약인성 간 손상이 한약이 좀 더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그 두려움, 걱정들 이런 내용 보시고 좀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치료에서 관절 많이 좋아지면 운동하는 거, 그게 간을 또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왜 그런 이야기가 생겼는지 그 오해도 많이 깨트리고 마음 편하게 치료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간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